요즘 유튜브 댓글판은 기습숭배 드립이 유행인가봐요. 볼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데 시간이 바뀌어도 항상 등장하는 스터디셀러 같은 댓글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월급 삭감해라. 뭐 정치 뉴스 보다 보면 하나씩은 무조건 있는 국밥 같은 댓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논의하는 척이 가깝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원 수당 뭐가 문제이고 이에 대해 고딩이 생각한 해결책까지 어디 괜찮은지 끝까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받고 있는 수당 내역입니다. 대략 보시다시피 월에 1150만원 정도네요. 거기에 명절 휴가비와 정군 수당을 포함하면 받는 수당은 더 높아지겠죠. 원래 명절 휴가비와 정군 수당은 공무원 대다수가 받는 것인데 월급에 비례하여 받는 것이라 확실히 더 많이 받네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는 많이 받는 거긴 한데 이 정도면 그러려니 해줄만 하다고 봐야 하나.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연봉은 비슷하고요. 다만 대한민국 국민 평균 연봉 대비 국회의원의 연봉 차는 3배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것은 21대 국회 기준 초선 의원이 50%가 넘습니다. 4년 다니고 잘릴 확률이 50% 이상이란 말인 거죠.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도 지급했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달에 120씩 주는 것인데 욕 거하게 먹고 2013년에 바뀌어서 이 이후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연금 못 받습니다. 근데 연금 납입료도 안 내면서 연금 받는 건 좀 그렇긴 해요. 사실 국민의 대표인 걸 감안하면 막 비정상적인 수준의 대단히 높은 수당을 받고 있다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연봉 깎으라고 오지게 욕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일 안 해도 돈 받잖아. 돈 받고 쌈박질이 나잖아.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어 일을 못해도 수당은 꼬박꼬박 받습니다. 관련해서 법안이 나왔지만 뭐 역시나 전부 계류 상태이고요. 아마 흐지부지 되다가 임기 만료되면 폐기되겠죠. 또한 입법 활동비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월에 300원 넘게 주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릅니다. 유명한 모 정치인은 국회 특수활동비 남으면 내 집 생활비로 썼다라고 해서 당시에 꽤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 의원들은 어떨까요? 유럽연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 의료비 등을 일단 자기 돈으로 다 쓰고 의회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쓴 돈을 환급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돈 주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최소한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막 국회의원 연봉을 최저시급 정도로만 줘야 한다, 씨바 그냥 봉사제로 가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 많이 가지고 여유로운 사람만 국회의원 하게 되겠죠. 심지어 당선되고 4년 뒤에 잘릴 확률이 50%인데 청년층이나 중산층의 정치에 진입은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돈도 적게 주고 그렇다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적게 주면 뒤로 박스 한 상자씩 주고받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수당 등급제. 제 내신 성적도 맨날 등급으로 구분하길래 국회의원 수당도 등급으로 구분하자는 생각 절대 맞습니다. 국회의원 6개월차까지는 지금처럼 받고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성실히 일했냐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해보자는 건데 대충 9등급제로 나눠서 해보자는 거죠. 마침 국회의원은 300명이니까 등급별로 인원이 딱 떨어지겠네요. 국회의원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기준을 잡아볼까요? 본회의 재석률 2023년 7월 기준 90% 이상 참여한 사람이 3명뿐이랍니다. 반대로 60% 미친 사람은 32명이나 되고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업무는 법률 개정 및 의결인데 말이에요. 심지어 출석 체크만 하고 투표 안 하고 중간에 튀는 의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더 나빠요 진짜. 선거 나오면 저 본회의 출석률 아주 높아요 이렇게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공약 이행률 20대 국회 공약 이행률이 고작 46%입니다. 초등학교 학급반장도 이것보다 이행률이 높을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다음 총선 때 다시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공약을 잘 지키는 것도 당연히 기본 자질에 포함될 겁니다. 익명으로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성실도 평가, 지역구 시민들의 지지율, 전과 유무도 반영해야겠고요. 그리고 현재 구조상 국회의원이 법률을 단 하나도 발의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표 발의 법안 건수 기준을 마련해서 이에 대한 충족도도 반영해 봐야겠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안들은 너무 마구잡이로 발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 국회 기준 2만 개 이상의 법안이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법률안 반영 비율을 보면 0%인 의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발의는 했는데 실제 법으로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에 법률안 반영 비율도 넣어서 능력의 척도로 삼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1에서 9등급으로 나누고 5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이 오르내려갈 때마다 현재 연봉에 풀마 20%씩 해주면 지금보다 세비가 더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부 경쟁이 되니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특히 정치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 군소 정당, 지방도시 의원들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더 많이
많이 받고 일 열심히 한다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어찌 보면 현재의 양당제 타파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내신 5등급제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도 5등급제로 바꿔야 되나? 국회의원 연봉 등급제든 최저시급제든 현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보고 세금 도둑이라고 욕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지만 일을 안 해도 큰 돈을 따박따박 받아가니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데 열심히 많이 일하고 돈 많이 받아가는 것까지는 국민들이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최소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끼리 내부 경쟁을 시켜서 더 좋은 법안 만들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영상이라 영상 길이가 좀 짧고요, 내용도 부실하고요, 녹음도 좀 많이 이상한데요. 앞으로 매주 영상 올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얼른 누르십시오. 그럼 이만 뿅!